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복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무너졌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26일 만에 겨우 이스칸데르급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일 날 지난달 4일과 9일 북한이 발사했죠. 그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처음으로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많이 유사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사한 지 겨우 26일 만에 인정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그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요. 계속 뭐라고 말했냐면 분석 중이다. 분석 중. 그런데 이번에 그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그 쌍그릴라 대화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참석해 가지고요. 이 정경두 장관이 질의응답 시간에 일설에는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동일한 신형 미사일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정부는 현재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도 분석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스칸데르와 많이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인 가능한 자료로 분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 장관이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에 대해서 이스칸데르급이라고 일부 시인을 하면서도 또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말꼬리를 흐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방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말을 흐리고 있는 사이에 주한미군은 이미 지난달 14일에 발사하고 나서 5일 지났죠. 북한의 발사체를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SRBM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이를 KN-23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거쳐가지고 미 국방부에 공식 보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자료를 우리 국방부에도 공유를 했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이 미사일이 탄두 중량이 최대 500kg이 된다 하는 것도 알아냈고요. 핵탄두 탑재도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도 북한이 지난달 4일과 9일 발사한 미사일이 최대 사거리 500km에 이르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추정을 했죠. 그리고 발사하자마자 전 세계의 여러 전문가들이 이미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는 아직도 분석 중이라 그러면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라 이렇게 일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북한 발사체를 명확하게 판정하지 않고 그저 발사체다,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만 표현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말이 꼬여가지고 문 대통령이 단도미사일, 탄도미사일이란 말을 못하고 단도미사일이라고 그런 거죠. 사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하고 맞물려 가지고요. 탄도미사일이라고 말을 했지만 안보리 회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격적 발언은 자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미사일 성격에 대해서 질문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트윗을 보라 그러면서 답변을 미국으로 밀어왔죠. 그러다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하고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까지 나서가지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발언하고 나서니까 정경두 국방장관도 어쩔 수 없이 일부만 시인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도망갈 구멍은 열어놓은 거죠. 그만큼 이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미적거리는 사이에 북한은 미사일 양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도발적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북한 감싸기에 문재인 정부가 급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북한은 함흥 미사일 공장 단지에서 고체 연료를 활용하는 미사일 동체와 엔진 같은 것들을 양산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촬영한 인공위성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도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요. 핵이라든지 미사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작 막아야 될 우리 국방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실체를 국민들한테 딱 부러지게 말하지 못하면서 그저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는요,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그래서 부도덕한 육군대장으로 처절하게 추락당했던 박찬주 육군대장 아실 겁니다. 아마도 사드 배치에 앞장섰기 때문에 이걸 문재인 정부가 쳐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말도 되지 않은 이유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무죄가 돼가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마는 박찬주 대장을 향한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지금 대한민국 국방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군인다운 군인, 정치와 무관하게 그저 대한민국의 안위만 생각하는 군인들을 대한민국 군대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그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고 이것이 바로 박찬주 대장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박찬주 대장은 뒤늦게 발표한 이메일 전역사를 통해서 참 우리에게 따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새롭게 우리에게 들리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군이 정치에 개입했다 그러면 지금은 정치 지도자가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만들기, 피스 메이킹은 정치의 몫이지만 평화 지키기, 피스 키핑은 군대의 몫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박찬주 대장의 발언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한 발언으로 치부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군을 오합지졸로 만들고요. 패전국 군대같이 대한민국 군대가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철저한 북한 눈치 보기가 그 원인입니다. 대통령은 김정은 신기 보호에 앞장서고 나서니까 국방부까지 따라서 북한 눈치 보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주적이다 하는 단어를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주적이 사라졌으니까 정신교육 시간에 뭘 합니까? 장기자랑이나 하는 당나라 군대로 점점점 대한민국 군대가 무력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주적이 없는 군대는 공격성의 날카로운 이빨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저 존재를 위한 존재로서만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우려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보완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라고 말할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이것이 대한민국 국방의 현실입니다. 국방부가 청와대 눈치 보고 한술 더 떠가지고요. 김정은 심기경호를 하는 판에 무슨 국가를 방해한다는 국방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F-35의 스텔스기가 들어왔는데도 혹시나 북한이 마음 상해할까봐 조용히 숨기듯 들어옵니다. 이번에 또 2대 더 들어왔죠. 그런데 언론에 별로 기사도 안 나옵니다. 그전에는 도입했다고 자랑하면서 국방의 위력을 과시했는데 이젠 그런 형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방해하는 국방부가 아니라 통일부 이중대로 국방부가 전락해버린 겁니다. 통일부 이중대로 전락한 국방부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는 국가 방위라는 개념보다도 남북관계 평화정착 이미지를 심기 위한 일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강원도 고성, 철원, 경기도 파주 세 곳에 철책선을 넘나드는 DMZ 평화의 둘레길을 개방한다고 요란스럽게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방부가 할 일입니까? 그뿐 아닙니다. 남북 간 군사대치로 불이 꺼졌던 연평도 등대를 45년 만에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북 간 평화가 도래했다는 거죠. 남북 간 평화 수용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남쪽만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조급하게 점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평화가 도래했다고 홍보하는 겁니다. 그 말의 정도로 수준으로 지금 평화가 도래한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을지훈련마저도 기지방어도 반격훈련도 다 사라져버리고 애들 장난 같은 형식을 위한 훈련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말하고 있는 그야말로 혼이 없는 태도, 넋이 빠진 태도도 결국 이러한 북한 눈치 보기의 결정판이고 국방에 대해서 무지한, 국방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국방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국방부가 과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호국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군대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호국의 현장에 대통령이 없습니다. 수학여행 가다가 일어난 사고인 세월호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끔찍히 여기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챙기는 대통령이 정작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숨져간 호국 영령들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2년째 대통령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군에서 복무하다가 숨져간 청춘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 기억하실 겁니다.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입항 행사를 하다가 헛줄 사고로 숨진 최종건 하사 장례식장. 그 자리에 대통령 왔습니까? 총리 왔습니까? 없었습니다. 민간사고 희생자에게는 국무회의 묵념도 하던 문재인 정부가 정작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호국전사에 대해서만 유독 냉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어느 6.25 전쟁 참전 용사 장례식에 고인과 인연이 없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몰려들어가지고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90살에 별세를 한 건데요. 참전 용사입니다. 헤즈키야 퍼킨스 씨 장례식이 지난 5월 25일 날 오하이주 신시내티의 스프링그로브 묘지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인 딸이, 유일한 딸 하나 있었는데 딸이 건강 문제로 올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묘지 측은 장례식 하루 전날에 24일이죠. 페이스북에다 이런 사연과 함께 주민들의 참석을 호소하는 안내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25일 장례식 당일 일어났습니다. 묘지 당국의 페이스북을 본 많은 시민들이 이에 호응을 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이끄는 수백 대의 차량 행렬이 있었고요. 군악대의 나팔 연주가 있었고요. 백파이프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제복을 차려입은 태극군인들의 장례 행렬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한 전쟁 영웅도 아닙니다. 단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존중감이 바로 이것이 미국의 힘이고 지금의 미국을 만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멋진 장면을 볼 수 없는 건가요?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런 장면을 연출할 수는 없는 겁니까?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과는 앞뒤가 다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4월 15일 날 우리는 정전 후 7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이 시점까지 한미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독자적인 전작권까지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강한 군대에 대해서 절치부심하는 정신을 가져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각군 대장, 중장, 진급자 등에게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그 말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결국 힘이 없으면 평화를 이룰 수 없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만 그런 대화를 통한 그런 식 해결도 강한 힘이 뒷받침될 때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 말대로 국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문 대통령이 정작 하는 일은 정부 안 됩니다. 결국 대통령이 그 말이 진심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행동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 대통령의 본심도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지난 5월 23일 날 최전방 감시 초소를 찾은 황교안 대표가 북한의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군을 뇌사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이날 남북한이 철거한 감시 초소의 숫자는 같지만 비율로 말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감시 초소를 철거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남북 군사합의도 조속히 폐기하고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법제의 완비가 필요하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렇게도 신뢰한다는 김정은마저도 지난 4월 12일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도 국가와 인민의 근본 이익과 문제에서는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5월 4일 날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천리를 명심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한번 나왔던 말이기도 하죠. 비슷한 말이죠. 김정은 입에서 이번에 또 나온 겁니다. 근데 김정은은 그 말대로 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는 행동은 뭡니까? 말과 전혀 다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방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최후의 보루가 될 군마저도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는 감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줄인다는 거죠. 여기에 군 힘 빼기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조영길 전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를 자처하는 군인들이 앞장서서 군대를 마구 줄이면서 그것이 국방개혁이고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남북 간 군사 합의 내용들을 보면 이건요 평화를 불러오는 게 아니고요 완전한 국방 해체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전시작전권을 자존심 측면에서 서둘러 전환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해적인 안보와 국방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둘러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은 설마 이게 최우선인 것 같이 보입니다. 설마 김정은이 한국을 향해서 직접 도발을 하겠는가? 라는 김정은의 선의에 기댄 국방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1%의 가능성을 보면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될 군이 정치적 평화라는 미몽에 이끌려가지고 대한민국의 전망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처지로 이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세뮤얼 로아 크레이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사력이 약한 국가의 정문에는 적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군사력이 약한 국가의 정문에는 적이 끊이지 않는다. 평화를 담보하는 것은 수려한 말이 아니고요. 평화가 왔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굳건한 안보입니다. 안보가 빠진 평화는
사상 두각에 불과합니다. 그 안보는 강력한 국방과 국익을 우선하는 외교로 지탱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 두 기둥이 다 무너집니다. 국방도 무너지고 있고 외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런데 2019년 6월의 대한민국은 호국 의지도 별로 없고 보훈마저도 병들대로 병든 치욕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호국 영령들을 존중할지도 모르고 나라를 위해 숨져간 영웅들을 대접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세월호로 숨져간 사람들보다 더 못한 대우를 우리의 호국 영령들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데 방해를 하고 총질까지 했던 공산당 출신까지도 보훈하려고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강력한 국방도 든든한 외교도 실종된 나라. 여기에 호국보훈이라는 단어까지 병들게 만드는 나라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호국의 달, 6월달, 대한민국 국방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Y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